그래서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 값은 17주 연속 떨어졌지만 일주일 전보다 하락폭이 줄었다. 수도권과 지방 역시 낙폭이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 값은 보합을 나타냈다. 작년 11월 마지막 주 이후 16주 만에 내림세가 멈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늘 반복되는 거예요. 네. 자, 하락이 있었으면요 반등이 있고, 반등이 있었으면 다시 하락이 있고요, 하락이 다시 있으면 또 반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루하게 힘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요 정도 떨어지면 싸다라고 진입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수요 저런 수요를 여러분 한 방향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과거처럼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요런 심리가 절반, 저런 심리가 절반입니다. 이게 바로 혼돈의 시장이에요. 혼돈의 시장. 네. 혼돈의 시장에서는요, 에너지가 일정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지금 현재 이 아파트 가격이 이 대부분의 대중들에게 만족할 만한 가격대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를 때 어땠습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숲의 서울숲 프루지오 이런 거 있죠. 여기가 한양대고요. 네, 여기 옆에 응봉산이에요. 응봉산 지나서 서울숲 프루지오가 있습니다. 서울숲 프루지오가 과거에 얼마였는지 보세요. 15년도 보세요. 매매가 7억, 매매가 7억이고요. 전세가 5억 6천입니다. 매매가 7억에 전세가 5억 6천이어서 갭이 1억 1천이었어요. 갭 1억 1천. 그런데 과거 고점이 얼마였습니까? 17억, 19억, 거의 한 12억 정도가 상승했던 거예요. 12억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지금 들어간다 라고 하면 갭이 6억 4,500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과거에 지금부터 한 거의 9년 전에, 9년 전에 들어갔다면요, 갭이 1억 2,850 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이게 매수하는 포인트예요. 자, 예전 보세요. 2011년도 갭이 4억 6,500이에요. 여기에 지금 보면 매매가가 적당하겠지만요, 과거에 생각해보세요. 이게 투자금이 4억 6,500입니다. 과연 진입할 만한 수요가 많았을까요? 많지 않았어요. 왜? 갭이 4억인데요. 4억 6천이 들어가는데 누가 4억 6,500을 2011년도에 여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은요,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 이게 매매가가 조금씩 내려오면서 또는 왔다 갔다 상승 하락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전세가는 점점 상승 추세로 가는 겁니다. 수많은 분들이 지금 서울의 전세가 폭등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곳은 그렇고요, 어떤 곳은 반응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올해도 또 2022년 8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저처럼 매일같이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한 부동산 유튜버께서 8월 달에 전세 대란 온다, 대폭등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완전히 개망신을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수많은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전세가 폭등해서 매매가 밀려 올라간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매매가가 밀려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자, 예전 보세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내내 전세가 상승했습니다. 5년 내내 전세가 상승하니까요, 시장에 에너지가 붙는 거예요. 이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SNS 때문에 대중들이 움직이는 심리가 훨씬 더 빠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자, 매수 심리가 그렇게 빠르다라고 하면요, 매수가 위축되는 심리도 빠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시장에 진입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빠르게 전파된다는 겁니다. 의견이 반반씩 갈려요. 어떤 의견들은 빠르게 집값이 폭락한다라고 빠르게 전파되는 반면에, 어떤 의견들은요, 집값이 폭등한다 이렇게 빠르게 전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시장의 의견들이 절반 대 절반, 또는 폭등이 많다 또는 폭락이 많다 이렇게 할 경우는 절대 한쪽으로 상승 또는 하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루한 횡보장이에요. 언제까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지난번 2010년도 이렇게 2010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반등 왔다 갔다, 반등 하락 왔다 갔다 하다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수 신이 확 꺾이잖아요. 이때 지방 살리기 진입을 했다고요. 대한민국의 유동성이 축소되었고, 이 축소된 유동성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방으로 갔다고요. 이때 생각해보세요. 2011년도에 어디가 각광받았습니까? 2011년도에 어디가 각광받았어요? 어디요? 여러분? 대구요. 대구가 2010년부터요, 주구장창 상승했습니다. 서울이 하락하고 잠들어 있고, 그리고 서울이 회복하는 동안에 대구는 77% 상승했어요. 자, 이때 전세가 매매가 사이 보세요. 갭이 7,900입니다. 갭 7,900이요. 갭 7,900 투입하고요. 그리고 4년 9개월 지나서 어떻습니까? 전세가만 100% 상승하는 거예요. 전세가만 100%. 자, 분명히 이때 전세가 1억 5천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보세요. 전세만 3억 1,500이에요. 2015년 1월 달에 전세만 3억 1,500입니다. 그럼 이때 내가 1억 5천 있다 해서 두 채를 샀잖아요. 월성 프로젝트 두 채 샀다. 그러면 이게 2억 2천에서 2억 3천에서 4억 1,800. 얼마 올랐어요? 1억 8천 올랐죠?
1억 8천에 오르고 나는 1억 5천 투자해서 3억 6천을 버는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공동명의를 하면 훨씬 더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자, 또는 전세가로 전부 다 충분히 내 투자금을 다 회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먹고 2011년부터 3년 정도 보유한 다음에 익절하고요. 또다시 부산이나 이런 지역으로 들어갔으면 또 돈을 버는 거라고요. 그렇게 이제 지방이 움직입니다. 왜요? 지방 완화 정책 하잖아요. 지방 완화 정책. 지금 제이인텔리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서울은요 지금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언제 다시 과거처럼 그런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오겠습니까? 당분간은 오지 않아요. 네. 왜? 고작 지난 정권입니다. 고작 2년 전에 여러분 3년 전만 하더라도 집값이 폭등해서 난리였다고요. 고작 지난 정권이에요. 그 정권 10년 전 아닙니다. 얼마 전이에요. 폭등한 지가 불과 2년 전, 3년 전이라고요, 여러분. 2, 3년 전에 폭등했었는데 그게 수년 동안 상승이 있었고 하락하는 기간은 여러분 최소한 그 절반 이상은 60%, 70%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너무 일방적인 주장을 보고 서울만 정답이다. 저희 톡방에도 너무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서울이 정답입니다. 서울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거기서 말 안 하잖아요. 저를 비난하시고 비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주둔세 저 인간은 뭐 대구, 부산 뭐 지방 얘기하고 있는데 무조건 투자는 서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서울을 왜 외칠까요? 두 가지 케이스 있습니다. 하나는요 잘 몰라서 서울을 외치는 거예요. 왜? 서울이 과거에 보면 과거에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나는 모르겠고 일단 투자금 집어넣고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려볼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무슨 목적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서울 아파트에 물려있든 아니면 서울 아파트에 지금 최근에 하나 샀던 매수 심리를 깨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카톡방에서 매수 심리를 깨워도 서울 아파트 살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전세 끼고 매수해야 되는데 지금 취득세 중과 걸려있죠.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갭이 클까요?